2021년 2월 3일입니다. 동부 기준이고요. 벌써 2월 달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Officer is honored at a Capitol. 자, 국회의사당에서 경찰이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희생자예요, 이번에. 여기 보시면 슈넥이라는 사람인데요. The officer who died from injuries sustained while clashing with the mob that stormed the Capitol. 그 의사당을 침공했던 폭도들과 싸우느라고 clashing with, 격투하느라고 일어났던 sustained였던 계속 있었던 상처 때문에 죽게 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lie in honor there, 거기에서 명예롭게 죽게 된 5번째 사람이에요. 벌써 5명의 희생자 나타났습니다. 전직 경찰 2명이 자살을 했죠. 이 트라우마 때문에. 거기서 죽은 여성도 하나 있고요. 국회의사당 침투를 폭도들이 함으로써 5명의 희생자까지 나왔는데 심지어는 140여 명이 되는 캐피털 폴리스 국회의사당 경찰 중에서 140명이나 되는 사람이 부상을 당했고요. 한 경찰은 눈 실명까지 했고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였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지금 보이시죠? 명예롭게 국회의사당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국회의원이 아니면서도요. 자, 그런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앞인연에 보시면은 We are a nation of child abusers 해가지고 크리스토프라는 칼럼니스트는 여성 학대 제3세기에 있어서 여성들의 그 비극이라든지 아동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미국이 이제 부자 나라이기도 하지만 정말 어떤 면에서는 부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창피한 아이들 학대 국가다 이렇게 통계상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We are a nation of child abusers. 우리야말로 국가인데 아이를 학대하는 국가 미국이라는 것이죠. 그 미국의 아이들이 배고픈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상황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 집에서는 애가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테슬라를 드라이브가 있는 가운데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사립학교 1년에 뭐 7, 8천만 원 하는 사립학교 다니고 그러죠. 그러나 많은 미국 애들이요. 7명 중에 1명 정도가 해충이 그득한 지하실방이라든지 이 치료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요. 제대로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렇게 사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그게 미국의 현실이고요. 1200만 명의 아이들이 식량이 없는 음식을 못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장 poverty rate, 어린아이들의 가난, 빈곤율에 있어서 선진국 중에서 가장 1위고요. 그야말로 끔찍한. 그래서 바이든이 이걸 구출하겠다고 엄청난 1.9 트릴리언 해가지고 1조 9천억 달러의 돈을 예산을 들여서 American Rescue Plan, 미국 구출 계획이라는 프로그램을 작동하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이제 아이들의 절반을 가난한 배고픈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이든한테 이 아이들의 차일드 파버티를 줄이기 위해서 그 플랜을 공화당이 반대하더라도 밀고 나가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야말로 아이들의 파버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과감한 계획이다라고 하버드 경제학자가 포먼이라는 경제학자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결국에는 매달 아이들한테 매년이죠. 매년 직접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줘서 아이들이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이것이 과연 실현된다면은 그만큼 성경에서 말하죠.
정말 진실한 신앙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배고픈 아이들한테 밥을 주고 과부를 돌보는, 과부야말로 가장 취약한 약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선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문제는 이제 공화당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공화당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복지에 그렇게 쓰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요.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 주는군요. 400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40만 원, 3, 40만 원꼴로 먹을 거를 주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바이든은 빈곤의 아이들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로 보시면은 Vladimir, the poisoner of underpants. 재미있는 표현이죠. underpants 하면 속옷 입은. 한마디로 우리말로는요. 숨어서 사는 블라디미르 푸틴을 욕하는 겁니다. 요번에 독약을 먹고 암살 위험에 처했던 러시아의 반체제 운동가 네발니가 귀국을 해서 결국은 다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푸틴에 저항한다고 그래가지고 독사를 하려고 했다고 의심하죠. 푸틴이요. 그래서 이 글은 네발니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성명서를 발표한 글이에요. 그래서 푸틴을 정말 빤스만 입고 숨어 사는, 자기와 직접 도전하고 자기와 맞닥뜨려서 비판하고 있는, 저항하는 자기를 겁내하면서 숨어 사는 푸틴을 비아냥거리는 말로 성명서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자기 감옥 들어가기 전에 알렉세이 네발니가 자기의 성명서를 쓰는데 푸틴을 빤스만 입은 독살자 이렇게 비아냥거려서 얘기했습니다. 거의 아사 상태로 숨어 산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국민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자기를 치사하게, 유일한 정치적 수법이 암살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그걸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실어줬군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As Jeff Bezos takes up. 베조스가 이제 아마존을 떠나려고 하죠. 정말 대단한 사업 혁신가였는데요. 떠나서 결국 그 후계자한테 앤디 제시라는 금수저 집안 또는 교육도 하버드까지 나오고요. 이 사람이 잘했던 건 앤디 제시라는 후계자가 결국에는 97년부터 아마존 초창기 때부터 들어와서 그 유명한 아마존의 AWS, 아마존의 그 사실 그 많은 그 매출 분위기가요, 책을 팔고 물건을 커머셜 트레이드를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마존의 많은 매출 부분이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클라우딩 서비스 회사입니다. 바로 그 제시라는 이 친구가 처음부터 정말 직원 4-5명으로 시작해가지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 막강한 제국을 만들어냈어요. 최근에는 이제 국방부의 모든 자료까지도 클라우딩 해주는 서비스까지 계약을 따냈죠.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뺏었는데요. 아주 막강한, 거의 독점에 가까운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요. 그걸 맡았던 사람, 그래서 베조스한테 몇십 년 동안 충성을 보였던 사람이고요. 상당히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절대 패배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아마존은 많은 노동자들의 문제, 그러면서도 어떤 다른 산업의 진출, 은행업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약재 산업도 통제하는 아주 과감한, 아마존이 모든 걸 산업을 지배할 듯한 기세로 나아가고 있죠. 거기서 이제 지금 아마존은 엔티트러스트 법에 걸릴 가능성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도전해낼 것인가, 그 도전을 받아낼 것인가라고 이 미스터 제시의 앞으로 역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그렇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후계자들이 나타나서 잘 해왔죠. 오히려 그들이 있을 때보다 더 주식의 가치를 높였고
훨씬 더 회사를 발전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 후계자들이 카리스마가 없다라든지 전임자들의 그 어떤 맹렬한 정신 이런 게 부족하다고 봤지만 결국은 잘 경영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제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엄청나게 클라우드 스페이스 사업이 경쟁력이 치열해가지고요. 이익이 점점 떨어진 가운데 경쟁사 오라클도 있고 구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요. 쉽지 않습니다. 과연 이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그래서 제목이 제프 베조스가 takes up 이룩하고 있는 동안에 his earthbound earthbound 하면 땅에 있는 땅에 묶여있는 아주 현실적인 승계자 바로 미스터 제시 씨를 만나보자 해서 제시의 앞으로의 경영 가능성 얼마나 이 도전을 잘 이길 것인지를 진단하고 있는데 상당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 왜냐하면 상황이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시면 Following the trail of Nazi mass murderer who was never caught. trail, 나치의 대량 학살자의 길을 따라가 본다. 잡힌 적이 없었던 폴란드의 끔찍한 크로카우라는 나치의 학살 가스 처형실이 있는 수용소를 책임 맡았던 사람인데요. 이자가 도망가서 이 사람입니다. 도망가가지고 오스트리아 산골에서 몇 년 살다가 49년에 의문의 죽음을 하게 되는데 결코 재판받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필립 샌즈의 책인데요. Red Line이라는 쥐가 도망가는 줄이죠. 쥐의 흔적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책이 Follows the Trail Otto Wächter. Wächter가 바로 이 사람이죠. 나치범이고요. High-ranking Nazi official in occupied 하면 나치에 의해서 정복된 폴란드입니다. 정복지 폴란드에서의 나치 관료의 고위급. 그는 전쟁 후에 escape 도망갔던 그 사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일정을 그리고 있고요. 한 4년 동안의 일정을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우리 경우도 이제 주상복합 고층 빌딩들이 그러는데 432라는 파크가 있는데 거의 100층이 넘는 엄청난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롯데 월드타워 같은 건데요. 거기에서의 다운사이드 하면 아래쪽 면, 어두운 면, 약점이 있죠. 슈퍼톨 타워에서의 삶에 약점이 있는데 릭스, 자꾸 뭐가 새고요. 물도 새고 가스도 새고요. 크릭스 하면 복도들을 철로 만들어가지고 메탈로 만들어가지고 삐걱삐걱 된다고 그러는 삐걱대기도 하고 또 브레이크스, 문이 깨지기도 하고 고층 빌딩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이 상당하다. 지은 지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여기 93층 뭐 사우디의 왕자가 사던 93층 거의 1,000억 원에 값을 같습니다. 이 꼭대기 구름에 가려서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이런데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432 Park in New York City에 있는 one of the world's wealthiest addresses 가장 부유한 주소 중에 하나인 여기가 faces 맡고 있다. Significant design problem 상당한 디자인의 문제예요. 엄청나게 비싼 돈을 들고 샀는데 너무나 디자인의 문제, 불편함이 많은 겁니다. Other luxury high-rises 하면 이게 고층 빌딩이에요. 고층 빌딩들은 may share its fate 그 운명을 같이 하고 있을 것 같다. 모든 고층 빌딩들의 문제를 여기도 맡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입주한 지 1년 된 사람들은 아직 공사 중에 그 층 간의 어떤 구조를 보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었던 그런 경험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뭐 1,000억짜리 층은 너무나 정말 쓸데없는 해서는 안 되는 경험들을 끔찍하게 겪고 있었습니다. 이 보시면 스티븐 윤이라는 친구인데요. 얼굴이 익숙하시죠? 여러분들 워킹 데드에서 아주 귀여운 청년 한국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in his new film 미나리에도 나오는데 워킹 데드의 스타가 explores complex layers of the immigrant experience 이민자로서의 경험에 복잡한 여러 면들을 찾아 나서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민자로서의 삶, 한국인으로서의 또는 미국인으로서의 삶을 그리고 있는
미나리에서 떴기 때문에 워킹 데드에서도 유명했죠. 전반부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그 어떤 자기 삶의 이민자로서 삶을 그려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Who wants to be mayor of New York City? 뉴욕시티에 누가 메이어, 시장이 될 것인가? 그래서 뉴욕시에 진출하려는, 즉 뉴욕 시장에 지금 출마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실 뉴욕시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도시 중에 대도시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투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한 각각의 후보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 에릭 아담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흑인은요 전직 경찰이고요. 그래서 경찰력을 더욱더 강화시켜가지고 뉴욕을 안전한 시로 만들겠다라고 나왔고요. 뭐 여러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지난번에 대만계 출신의 미국 대통령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앤드류 양입니다. 앤드류 양은 최저임금을 주겠다, 최저 기본소득을 해주겠다라고 대통령 선거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내었던 사람이고요. 뉴욕에다 이제 카지노를 만들어서 뉴욕을 발전시켰다 이런 거를 IT 사업가였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스캇 스트링거라는 사람이죠. 스트링거는 예전에 뉴욕은 보로우라고 그러는데 구청이라고 불렀어요. 구청장이었던 사람 출신이고요. 여러 사람들을 요 흑인은 이제 제이먼 맥가이어라는 사람입니다. 맥가이어는 시티그룹의 부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은 시티그룹의 부회장으로서 자기가 좀 나서서 시정을 다스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5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진보적인 유권자들은 이제 결국은 월스트리트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금융과에 의해서 손잡히지 않을까, 손잡고 시정을 망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뉴욕시에 출연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뉴욕 타임즈입니다. 원래 뉴욕을 제일 관심 있게 다루는 신문사였죠. 이제 국제적인 비중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유명한 신문이 된 거고요. 그래서 뉴욕 문제를 다뤘고요. 제프 베조스는 블루 오리진한 항공산업 쪽으로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에 그만두면은 항공, 우주 쪽으로도 관심을 두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Archaeologists find the mummy with the golden tongue in Egypt. 이집트에서 황금의 혀를 가진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the tongue found at a temple outside Alexandria, 알렉산드리아 외곽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외곽에 있는 템플에서 발견된 혀가 말이죠. 아마도 was meant to help the deceased speak. 그 죽은 자로 하여금 the deceased 하면 죽은 시체예요. 그래서 익명의 사람일 때 the deceased라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분명치 않으니까 이런 표현을 썼고요. the deceased한테 afterlife 사후의 세계에 얘기하도록 도움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금으로 혓바닥을 꽂았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Best Title Leaving Netflix This Month. 이번 달에 떠날 10개 최고의 영화 또는 극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넷플릭스의 계약이 끝나서 여기서 이제 넷플릭스의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3월달이 되면 넷플릭스에서 볼 수 없는 또 이런 것도 소개해주군요. 역시 넷플릭스 막강하기 때문에 넷플릭스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영화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보라는 것이죠. 한번 보시고요. 클래시컬 뮤직 5분 동안에 한 번에 5분 정도 클래식을 독자들한테 만끽할 수 있는 뉴욕타임즈의 음악 컬처 데스크 쪽에서 문화부에서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오디언스가 2배로 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스콘신,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가면 한 6억짜리 집으로 이렇게 멋진 대저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